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예, 딱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근데요. 그러니까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장중에 이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마감 기준으로는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래도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S&P 500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증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목금죠. 3일 연속해서 S&P 500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좀 쉼없이 달려온 곳에 대한 좀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만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S&P 500과 나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금융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둘과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디즈니가 한 방을 또 제대로 보여주면서 결국 주가가 소폭이나마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부양책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다가는 연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못 받고 있는, 돈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는 0.6%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1%가 내려갔습니다. 나스닥은 0.7%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 보면 나스닥은 여전히 거의 40%가 올라가 있고요. S&P 500은 13%, 다우지수는 지난주에는 약간 그래도 선방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5% 이상 상승한 5%에 불과한 상승에 좀 불과하겠고요. 네. 결국은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자로 보면 28만 6천 명인가 보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뉴욕타임즈를 확인하고 왔는데 12월 13일자가 29만 8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30만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예, 그러니까 네. 30만 명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1,000명 넘어서 큰일 났지만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좀 지도를 하나 있어서 지도를 갖고 와봤는데요. 지도가 이제 색깔에 따라서 당연히 시커멓거나 시뻘겋고 까만 거가 문제인데요. 지금 대다수의 아주 그러니까요. 좀 짙고 아주 네. 안 좋은 빨갛고 진한 흑적색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전역이 좀 위태롭겠고요. 딱 보더라도 좀 약간 괜찮은 거가 하와이 정도 아닌가 싶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실 시장도 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지만 네. 다행히 그래도 14일부터는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소비 심리 지표는 우려와는 달리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두세 군데서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오랫동안 했고 권위가 있는 것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81.4가 났습니다. 지난달 76.9였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75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11월엔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하락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나마 아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백신 접종이 계속 원활하게 잘 돼야죠. 부작용도 좀 최소화되고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잘 집행이 되고 이것은 유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크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관심이 디즈니였는데 이날 13%나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성장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디즈니도 진짜 저희가 무작정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한 다음에 네. 엄청나게 올라갔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당혹스러울 정도죠. 왜냐하면 이 디즈니 같은 것이 100년이 된 기업이고 이게 상당히 무겁고 이게 성장주라고 얘기해서 기술주에 편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트리밍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배경은 있죠, 분명히. 팬데믹 때문에 좀 더 집에 있었다는 것 분명히 있겠고 그다음에 전략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광폭의 수준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작정 따라하기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필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미 발표됐죠. 네.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제가 직접 계산을 다 해갖고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 기업은 참고적으로 10월 말 결산입니다. 10월 말.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다 거의 대부분이 12월 결산인데요. 미국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 10월 말 결산인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10며칠 날인가 이걸 실적을 발표했을 때 발표한 숫자가 이겁니다. 지금요. 7,300. 네, 디즈니 플러스가 7,300만 명이고요. 네. 훌루가 3,660명, 60만 명이죠. 만 명이죠. 네. ESPN 플러스가 1,030만 명에서 1억 1,99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때 했던 거가 1억 9,800만 정도가 넷플릭스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빨리 근접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입니다. 현재란 거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2일자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발표한 수치는 모두 12월 2일자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 동안 늘어난 겁니다. 한 달. 와, 그러면 한 달 동안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네, 1,0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너무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디즈니 플러스만 넘어선 1,000만 명 거죠. 늘어나는데요. 네. 8,680만 명, 3,880만 명, 1,15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합으로 보면 1억 3,700만 명이니까요. 이게 보면 합으로 보면 1,7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합으로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놀라운 숫자냐면 그래서 이제 발표한 거로 보면 그날 보면 이제 바바이어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를 2억 3천만 명에서요. 2억 6천만 명으로 업시켰는데요. 이 업시킨 정도가 정말 이러면 정말 너무 작년 너무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숨겼다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작년 딱 11월에 이걸 오픈하면서 바바이거가 그 당시 현장에서 발표한 거가 소심한 거죠. 2024년에 가입자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목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그걸 거의 넘어선 거고요. 네. 2024년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 그래서 3개 서비스를 합할 경우에는 3억에서 3,500만 명 되면 이 정도 되면 거의 넷플릭스가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거의 붙거나 일시적으로 앞설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이거를 성장을 보여준 거거든요. 넷플릭스와 경쟁 가능한 2위 기업, 1 또는 1위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리시하게 다른 보고가 되겠고요. 이제 또 1년 만에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봤는데 2021년 3월부터요. 6달러 월 6달러 99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 단일 상품이요. 7.99달러로 1달러를 인상했는데요. 1달러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렇죠. 1달러씩 6천만 명, 9천만 명, 1억 명이 더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이제 연간 가격을 넷플릭스는 월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매달 들어가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여기 할인이 들어갑니다. 10% 정도. 그래서 69.99달러 받는데 79.99로 인상한 거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빨리 가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빨리 가입하는 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3월 전까지 엄청나게 가입을 할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한 달 무료 서비스를 주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밀턴 시작하기 딱 일주일 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료 서비스가 일주일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거나 한국에 들어올 때 보면 기본적으로 한 달이나 일주일 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없거든요. 캐나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큰 힘을 보여주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관심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면 100편 이상의 영화 시리즈 계획을 어저께 금요일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90%는 다이렉트로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를 극장에서 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럼 심지어 극장에서도 개봉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90편 정도는 바로 직접 할 게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앞으로 상생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디즈니 플러스로 단독으로 가겠다는 것들 꽤 많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영화표를 사는 대신 그냥 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선택을 그렇게 할 것 계속 같아요. 강조드렸던 네네. 거잖아요. 지금 극장에 누가 가겠냐는 그런 아주 그렇죠. 단순한 질문부터 하면 되는 건데요. 거기다 약간 더 디테일하는 걸 말씀드리면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캐나다 그랬을 때 잠깐 보고 그랬는데 예전부터 이제 이건 제가 아주 쿨하게 말씀드리면 디즈니 플러스의 한계라고 할까요? 딱 보면 쉽게 얘기해서 PG-1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영화죠. 13세 이상. 예, 그 R 등급을 거의 안 했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R 등급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 약간의 폭력물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약간 폭력 들어가고 약간 그런 성인 취향 들어가고 액션이 많으면 다 R 등급인데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R 등급도 여기도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그 폭이 더 넓어지겠네요. 물론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하면 이제 성인 자기 이제 아이디 찍고 아니면 성인 그 퍼렌트 그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증을 해야 인증하고 되죠. 이런 거 네. 한 번만 받아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랑 애들 볼 때 따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걸 같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그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것 중에서도 R 등급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 30대가 가입하게 되는 그 가입 유입도 훨씬 더 많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표 주가 줄 상향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이후에 한 6군데가 나타났는데요.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어요. 한 곳도 빼놓지 다 올려놨고요. 특히 골드만삭스가 바로 156달러에서 200달러 월스트리트 하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달러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2달 전에 120달러 정도 했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올려놨는데요. 이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세 가지 근거됐는데요. 기존 예상을 넘는 고객이 확보됐다는 얘기. 두 번째는 가격 인상. 세 번째는 확고한 브랜드 플랫폼인데 이건 제가 번역하는 얘기고 영어로 보면 레거시라는 표현을 딱 쓰는 거죠. 레거시 플랫폼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레거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그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더욱더 그걸 갖고 힘을 과시하겠다는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디즈니가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주식으로 갑자기 떠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연초 이후에만 보면 넷플릭스가 여전히 55%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는 불과 연초 대비 7%밖에 안 올라갔지만 최근 3개월만 보면 디즈니는 17%, 넷플릭스는 4%밖에 안 올랐네요. 네, 넷플릭스가 지금 파란색 선이고 예, 디즈니가 지금 빨간 네. 선이죠. 네네. 네,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경쟁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자, 특징주로는 또 니오, 테슬라 등이 올라와 있는데 니오가 이번에 신주 발행을 하면서 최근에 왜 그동안은 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악재로 작용한 건가요? 이제 좋게 얘기하면 니오도 이제 테슬라 따라 한 거죠. 이제 증자의 대열에 끼어들었는데요. 테슬라는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니오는 영향을 받은 거죠. 6,900만 주 발행에 신주 발행은 25억 달러 규모. 테슬라는 50억 달러였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주가는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일단 중국에서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네. 새롭게 좀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니오라든가 샤오팽이나 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테슬라인데요. 제퍼리 증권에서 테슬라의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고한 지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시면 다 그렇게 믿으실 텐데 자기는 미안하지만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올려놨지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날 좀 떨어졌고요. 네.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방크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법 많이 5% 떨어졌고요. 퀄컴 얘기가 많죠. 퀄컴은 블룸버그 발 보도거든요. 애플이 그 독자적인 통신 모뎀을 개발한다는 얘기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 나오던데 이거는 사실 여러 번 했던 얘기고 여러 번 보도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참 크게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됐건 주가는 떨어졌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엄청 깜짝 실적 나왔고 좋은데 이번에도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이번은 이 주식은 실적 나올 때마다 지금 떨어져요. 그렇지만 또 실적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3분기 연속으로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한 미래 뭐 이런 얘기 또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건 없어 보이고 있고요. 항공주들이 줄줄이 그냥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도이치방크에서 섹터 전체 의견을 단가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항공주 뭐 백신 접종 시작됐고 이제 좀 경제도 다시 회복되면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살아나겠죠. 네. 분명히 살아나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2024년이 되면 2019년 수준 회복한다고 하니까 특히 도메스틱은 제가 단일 얘기했는데 국채선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많이 회복이 좀 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일정 수준 올라는 가겠죠. 그리고 꽤 많이 올랐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그런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추세는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포트폴리오를 안 분해서 갖고 계시면 꽤 행복하지만 지난 8월 말 이후에 크게 재미없는 분들은 소위 성장주에 올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조금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S&P 500과 러셀 2000의 추이인데요. 연초 대비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러셀 2000이 S&P 500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워낙 언더퍼폼 하다가 지금 거의 S&P 500을 약간 넘어설 정도로 거의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회복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 회복한 거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주식이 한 6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한 달만 보면 에너지 섹터가 25%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파란색이 S&P 500이고 빨간색이 에너지가라서 아직 많이 모자르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던 섹터나 주식을 보면 섹터 보면 명확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고요. 항공주 올라갔고요. 저희도 몇 번 소개드렸지만 의류 있죠. 의류. 그리고 많이 올라갔고요. 백화점 이런 것들. 백화점 누가 되겠습니까? 안 가지만 지금 백화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로 하면 옥시덴탈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콜스도 대표적인 백화점 라인이 되겠고요. 메이시스 누가 가냐 그러면 가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도 50% 올라갔고 코티 같은 경우에도 5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이런 시장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 주 한 주 일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이제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요. 우리가 이번 주 장을 좀 준비를 할 때 잘 주목해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 스케줄을 보면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기 때문에요. 일단 수요일 날 오후 2시 하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인터뷰를 할 텐데요. 그거 아마 관심 있게 보실 분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몇 개 없는데 실적에서는 아마 금요일 날 특이하게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데요. 나이키 정도가 이번 주에 관심거리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실적. 네. 네, 이번 주 FOMC 회의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나이키의 실적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좀 주목하셔서 이번 주 장도 함께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